어느 날 서울 변두리의 한 외진 동네에 살고 있는 대학생 민수는 학교에서 밤늦도록 과제를 하다가 마지막 버스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타기엔 학생으로서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집까지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소에는 친구들과 함께 자주 다녔던 길이지만 밤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길거리에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걷고 있는 중 민수는 갑자기 주변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가 자꾸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어두운 골목길에 있을 때면 가끔 이런 느낌을 받곤 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몇 블록을 더 걷는 동안 그 느낌은 점점 더 강해져 갔습니다. 민수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지만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는 가지고 있던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틀어 무서움을 달래고자 했습니다. 음악 소리와 함께 걸어가던 중 민수는 자신이 걷는 철제 계단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음악 사이로 들려오는 낯선 발소리. 그것은 분명 그의 걸음과는 다른 박자였습니다. 순간 민수는 움찔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계단을 급히 올라가 한적한 골목길로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낮게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가면 못 찾지 않겠니? 민수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를 박차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공포로 막혀 뚫릴 듯 했고 다리는 떨렸습니다. 집과는 반대 방향이었지만 일단 사람 많은 데로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이상한 장소에 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민수의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른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관문 옆에 커다란 고목나무가 있었던 예전의 폐가 이야기. 친구들 사이에서 종종 얘기되던 그 집은 귀신이 출몰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이상한 소리를 듣고 돌아왔고 나쁜 사람들은 미아가 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그 장면이 떠오르는 순간 자신이 그 폐가 앞에 와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두려움이 치솟아 도망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다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망치고 싶다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줘. 그 소리에 놀라 정신이 번쩍 든 민수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발을 움직이려 했지만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형체가 뚜렷하지 않은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오고 있었고 민수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말을 떠올리며 민수는 머릿속으로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자신이 아끼는 친구 지훈의 이름이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민수는 크게 외쳤습니다. 지훈아. 순간 여자의 형체가 흐려지더니 어느새 그 자리는 빈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발이 풀린 민수는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민수는 밤늦게 혼자 다니지 않고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주 친구들과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던 중 우연히 지훈과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던 그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다른 이름을 불렀더라면 어땠을까? 사람들은 아직도 그 폐가 이야기를 하지만 민수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닌 실질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는 문득 그 여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일이 많아 민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덧 봄이 지나가고 여름의 열기가 한창일 때였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 방학을 기념하여 작은 마을 근처에 위치한 민박집을 찾았다. 이곳은 수년 전부터 많은 이들이 그곳이라 부르며 떠도는 이야기들로 유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단순한 도시 괴담으로 치부했고 오히려 그런 분위기에 흥미를 느꼈다. 민박집은 오래된 한옥이었고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히 자라고 있었다. 도착했을 때 주인 할머니께서는 조용히 우리를 맞아주셨다. 살짝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짐을 풀었다. 우리는 2박 3일로 계획을 잡았고 첫날 밤은 친구들과 함께 바비큐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늦은 밤 모두가 피곤해 방으로 돌아가는 나는 잠이 오지 않아 건물을 살짝 둘러보기로 했다.
모든 방에는 아직 전통적인 다다미가 깔려 있었고 오랜 세월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 넓고도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냈다. 그때였다. 아무도 없을 것 같은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조용히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주인 할머니께서 앉아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라도 하는 듯한 기색이었지만 방 안에는 할머니밖에 없었다. 순간 나도 모르게 숨이 멎었다. 혹시 혼잣말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할머니가 중얼거리던 장면이 떠나지 않았고 이상한 기운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 밖에서 누군가가 걷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내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나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보았다.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과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나는 어젯밤의 이야기를 전했다. 한 친구는 그저 웃어 넘겼지만 다른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알고 보니 그 친구의 할머니로부터 전해들은 무서운 이야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 민박집이 세워지기 전 이곳은 오래된 절터였고 소문서는 스님들이 일련의 기이한 사건들로 인해 절을 떠났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우리는 민박집에서의 마지막 날을 조용히 보내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금 이상한 소리로 인해 잠에서 깨게 되었다. 이번에는 발자국 소리가 아니라 윙윙거리는 소리였다.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고 마치 주위를 둘러싸는 것 같았다. 공포에 찔린 나는 창문을 열어 외부를 살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어둠만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우리의 여행은 무사히 끝이 났지만 나는 그날 밤의 경험을 절대 잊지 못했다. 친구들마저도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당시의 사건들을 지금도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그곳에 뭔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한 마을의 오래된 민박집에서 있었던 기이한 사건들에 관한 것이다. 당신이 그곳을 방문하게 된다면 부디 조심하길 바란다. 어떤 이야기들은 그냥 전설로만 남겨두는 것이 나을 때도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여름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한 젊은 여성이 이사를 왔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었고 도심의 번잡한 생활을 벗어나 조용한 삶을 찾기 위해 이곳에 정착했다. 이사 오기 전 그녀는 인터넷에서 마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지만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 모두가 그렇듯이 인터넷 리뷰에는 이곳이 아름답고 평화롭다는 내용만 가득했다. 새로운 곳에서의 첫날 밤 지연은 집을 정리하고 나서 지친 몸을 침대에 누였다. 하지만 깊은 밤이 되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창문 밖에서 누군가 소곤소곤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혹시 바람 소리일까 생각하면서도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창문을 열어 밖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잔잔한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다음 날 지연은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그녀는 가까운 마트로 가는 길에 동네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주민들은 대체로 친절했지만 그녀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숲 부근으로 가려 하자 모두가 미묘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지연은 그 숲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다. 마을 사람들은 숲 이야기가 나오면 어딘가 꺼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며칠 후 지연은 결국 혼자 숲으로 향하기로 했다. 숲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 사람이 드문드문 다니는 곳이었다. 숲에 들어선 지연은 나무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걸었다. 걸을수록 숲은 점점 더 울창해졌고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 어두워졌다. 갑작스럽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차올랐다. 마치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였다. 지연은 멀리서 흐릿하게 사람의 형상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 형상은 그녀를 향해 손짓하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두려움이 엄습하자 지연은 발걸음을 돌리려 했으나 이상하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형상에게로 이끌리는 것만 같았다. 그 형상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자 지연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고 마치 과거에
이곳에서 희생된 영혼들이 모여 만들어진 실체처럼 보였다. 그 형상은 여러 명의 얼굴과 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여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돌아가.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얼마 후 그녀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마을의 작은 병원에 누워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그녀가 숲에서 실신한 채 발견되었다고 했다. 지연은 주민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말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단지 귀신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여기며 웃어넘겼다. 그러나 지연이 병원에 있는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꿈속에서 그 형상을 보았다. 꿈속에서조차 그들은 그녀에게 경고했다. 지연은 급히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퇴원 후 지연은 서둘러 짐을 챙겨 마을을 빠져나왔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지연은 그 마을에서의 괴이한 경험을 잊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다. 하지만 어느 조용한 밤이면 여전히 창문 밖에서 들리던 그 달의 속삭임이 가끔씩 그녀의 귓가에 떠오르곤 했다. 이후 그녀는 마을에 대해 더 알아보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다. 때로는 알지 못하는 게 더 낫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녀의 경험은 그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공포로 남아있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남겼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랐다.